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다 배운 거 활용만 해 먹어봐요. 우리가 이제 봐봐요. 자, 부동산 등기란, 그럼 봐봐요. 어디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등기소. 누가?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 하는 것? 기록하는 것. 이렇게 되죠. 등기소에 뭐하러 가요? 등기하러 가지 말고 신청하러 간다고 그래봐요. 등기원한테는 뭐하러 가죠? 접수하러 가잖아. 등기부에는 뭐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자기가 활용해 먹었어요. 접수 시점이 빨라요? 기록 시점이 빨라요? 접수 시점. 그러면 과거에는 기록 시점부터 효력이 나타나니까 요거 틈이 생기잖아요. 틈. 그렇죠? 틈을 메꿔야 돼? 안 메꿔야 돼? 그러니까 뭐 등기부에 기록하면 뭐예요? 법이 바꿔서 접수한 대로 소급하겠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 효력 시기는 기록한 때가 아니라 뭐예요? 접수한 때.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 줬거든. 그러면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는 거죠. 방패망이 되는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겠네. 부동산 등기법의 효력 발생 시기는 기록한 때다. 어때? X만 때. 접수한 때. 그러면 접수한 때 이렇게 하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효력 발생 시기는 소급표가 발생한다. OX. O죠. 자, 기록하면 뭐예요? 소급하잖아. 접수 시점으로. 그러니까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거야, 가처럼. 그럼 또 활용해 먹어봐요. 자, 이제 다 배웠어요. 배웠다라는 거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뭐예요? 기록이죠. 등기부는 몇 종류? 두 종류. 토지와 건물. 그러면 등기부는 뭐예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표제부. 그 다음에 갖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얼구.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 무슨 관계? 사실관계. 갖고 얼구는 권리관계. 그러면 여기 권리관계가 많아요? 사실관계가 많아요? 그럼 또 활용해 봐봐요.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어때? X. 무슨 관계? 권리관계. 이거 다 배웠어. 활용을 못 해먹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이걸 읽어요. 습관을 좀 들여요. 뭘 읽는 습관을요? 책 읽는 습관을 들이라고. 책 읽는 습관을.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옛날에 습관이 잘못 들였어요. 자꾸 봐봐요. 책을 읽을 때 자꾸 암기하려고 그래요. 암기하려고.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습관을. 암기하는 습관이. 그것도 암기도 뭐예요? 잘 암기하면 괜찮은데 뭐예요? 맨날 첫자 따서 암기하려고 그래요. 첫자 따서. 옛날 공부하는 방식. 안 돼요. 그 자체를. 그럼 봐봐요.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표제부 갖고 얼구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 권리관계. 그러면 또 다시 자기가 습관을 더 읽어봐요. 또 권리라고 했는데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그죠? 권리라는 것은 탈세 탈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특별조치법에서 며칠? 60일. 갖고 얼구는 명의신탁에서 몇 년? 3년. 그럼 또 읽는 습관을 읽어봐요. 뭐라고 읽어요? 몇 년이라고 썼어요? 3년. 그러니까 장기 미등기자는 뭘로 처벌받아? 명의신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읽는 습관이 안 되는 거야. 읽는 습관 자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활용해 먹는 습관을 자꾸 들이고요. 그러면 1번 가서 읽어봐요. 무슨 서? 등기소. 점 뒷장을 한번 넘겨볼래요? 자, 그러면 이 161페이지 2번 읽어봐요. 등기간. 161페이지 등기간 나오죠. 자, 그럼 뒷장을 넘겨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부. 그렇죠. 거기 163페이지에 등기부. 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일반 등기부는 몇 부분? 3부분. 집합 건물은 4부분. 그렇죠.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딱 점검해서 이제 숙제하면 돼요.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쭉 넘겨보니까 몇 장이 나와요? 쭉 한번 넘겨봐요. 자, 181페이지 4장 가봐요. 뭐가 나오죠? 등기 절차, 총론.
여기는 이제 봐봐요. 사실 181페이지부터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어. 사실 집을 오늘 현장학습 가면 돼요. 등기소에 가서 집 팔고 등기를 어떻게 거쳐가는가. 이게 등기 절차 종론이거든. 절차.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자, 그럼 이제 활용을 해먹어 봐야죠. 자, 쓸 필요 없이 잘 봐요. A가 집을 집을 팔았다. 뭐라고 써놨어요? 매매. 읽어봐요. 매도인, 매수인, 사인, 권리자, 의무자, 두 사람을. 당사자가 어디로 가요? 등기소. 그러면 둘이 가면 무슨 신청? 공동. 혼자 가면 단독. 집에서 신청하면 전자신청이죠. 직접 방문하면 방문 신청. 그렇죠? 그럼 등기소에 왔어요. 그러면 등기소에 뭐가 있죠? 등기관. 등기소에 왜 왔어요? 신청하러. 등기관한테 뭐하러 왔어요? 접수하러. 그러면 등기관이 심사해야 안 해요? 해죠. 그러면 이때 심사는 무슨 심사주의야? 형식적 심사주의자. 형식은 절차죠. 그러니까 서류만 구비되면 뭐예요? 등기 내용 물어보지도 않아. 절차만 완벽하게 구비가 되면 등기를 쏙 해줘버려. 그럼 무슨 심사예요? 형식적 심사. 그러면 심사에서 등기관이 마음에 안 들어. 읽어봐요. 각하죠. 등기관이 뭐에 보충하고 증정을 해. 당사자는 뭐 읽어봐요. 취하할 수 있겠죠. 근데 각하도 없어, 보정도 없어, 취하도 없어. 그러면 누가 돼? 등기부에 이제 뭐 해요? 기록하게 되죠. 기록하게 되면 등기를 완료시켜야죠. 이걸 뭐예요? 교합. 등기 완료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등기관이 발 빠르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읽어봐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어요. 이완화, 일치시켜야죠. 영수증 만들어줘야 돼, 안 나는? 영수증이 뭔데? 등기필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자, 가세 자료를 송부해줘야 되겠죠. 가세 자료, 세금을 걷어라. 그럼 불만이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럼 무슨 신청? 이의신청. 앞에 착한 사람은 상 줘요, 벌 줘요? 착한 사람은 상 주고, 나쁜 사람은? 그러니까 벌칙이 나오겠지. 이제 변문상 구조라고 하면 앞에서 빠졌다. 뭐예요? 보칙.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장이 여기 일련의 과정이야. 일련의 과정. 당사자가 사고 팔면서 이렇게 등기소에서 요 과정을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4장이라는 거야. 4장. 그러면 알짜만 쫙쫙 빼볼까요? 읽어봐요. 등기소. 읽어봐요. 등기관. 등기부에 많은 거 기록하는 거. 그렇죠. 기록하는 거.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깎고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그렇죠. 그럼 집합 건물은 몇 부분? 네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부분.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요 등기소에 오는 과정이 무척 힘들어요. 요 과정이. 그러면 거기, 180페이지 밑에 뭐가 있어요?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5개가 세팅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첫 번째 세팅.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이제 이미 배웠으니까, 개시. 이미 배웠으니까, 당사자가 개시하면 뭐예요? 신청. 자, 여기에 이제 5세트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트 구비가 딱 돼야 돼요. 자, 요거부터 먼저 하라고 해. 딴 거는 내용은 저한테 맡기고. 자, 개시에 따른 분류로서 원칙,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법원은 무슨 신청으로 자르라고 그랬어요? 이의신청. 그렇죠.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빠졌어요. 법원은 뭘까요?
관공서가 되겠죠.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이것부터 먼저 하라고요. 그러면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해에서 나와요? 해외. 그래서 요 직권 등기가 우리 속속 일어나야 매년 출제가 되는 거야, 이게. 자, 요번 달은 요렇게 세팅을 딱 켜놓으란 말이에요, 세팅을. 그럼 집에 가서 요 정도는 외워서, 근데 이제 외울 때 이제 봐봐요. 그러니까 요걸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우라고요. 봐봐요. 자, 등기관 읽어봐요. 직권, 법원의 명령, 원칙이야, 얘야. 예외. 그럼 법률에 규정이 없어. 없으면 뭐에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에 읽어봐요. 어한다. 맞는 말이잖아. 자, 그러면 봐봐요. 관공서 촉탁 등기는,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뭐에 읽어봐요. 준용. 그렇죠. 당사자 신청은 공동도 있고 단독도 있죠.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는 공동 신청에 알 수 없다. 어때? X. 그렇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제 써먹기만 하면 돼.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포락지. 포락지가 뭔데? 하천부지야.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 지적소 관청. 읽어봐요.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그죠? 촉탁 등기의 종류는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이제 가압류 등기야. 가압류 등기는 법원으로 가거든. 법원. 그러면 법원으로 자꾸 법원으로 가니까 이걸 생각하기가 십상이에요. 법원, 명령 등기. 근데 법원이더라도 뭐가 붙어야 돼? 이의신청. 그럼 이의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때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그죠? 자, 그러면 가압류를 제가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면 등기안이 뭐라 그래? 각하. 이렇게 하는 거. 거부를 한다고. 거부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취급 안 합니다. 법원이 저희한테 촉탁을 해줘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자, 가압류 말소는 신청해야 한다. 어때요? X.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2호 사유야.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봐봐요. 이 등은 이제 이거는 쓸 필요 없어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누굴 보호하기위해서 나와요? 임차인. 그럼 제가 뭐예요? 집 빼요, 안 빼요? 집 빼고 뭐예요? 집 빼고 이사 가면 대항력이 상실해. 그럼 상실이 되면 그때는 뭐예요? 대항력이 상실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임차인이 그러면 이사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도록.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법원에다 하겠죠. 여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 신청일까요? 이의신청일까요? 신청이죠. 그러면 이의신청이 아니잖아. 이의신청이 아니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시험에 호시탐탐. 그러니까 명령이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명령 등기로 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공략하려고 노리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기가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나 봐봐요. 자, 이렇게 읽고 있는지. 체납처분 압류 등기. 이렇게 읽고 있는지. 이걸 보는 순간 세무서라고 읽고 있는지. 세무서. 체납처분 압류 등기는 세무서죠. 세무서. 읽어봐요.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만 해놓으라고 계속. 그러면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가 직권, 법원의 명령, 뭘로? 이의신청으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촉탁, 거꾸로 읽어봐. 자, 촉탁 등기를 거꾸로 읽으면 등기, 촉탁, 그죠? 또 이렇게 읽으면 말해. 기등, 탁촌, 읽어줘봐. 그러니까 어딘가요? 월요일날 수업 가는데 이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자, 가만 생각해보니까 윤성순이가 누굴까? 그랬더니 영통인데, 영통. 선영통. 키도 조그만해요. 여자분인데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전화합니다. 근데 다 알고 저한테 전화하는 거야. 최종 확인 전화를 한 거예요. 법무사한테도 확인해봤고, 법무사한테도 확인해봤고, 그 다음에 변호사도 확인해봤고. 그럼 결론은 잘 봐봐요. 이분이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중도금,
중도금 치렀는데 중도금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때 누가 쳐들어왔느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거야. 잔금 치를 때 등기부를 딱 보니까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는 공인중개사 책임은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인지 한번 따져봐라. 그랬더니 뭐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을 한 거야. 벌써 수원영통이 몇 년이냐 봐봐요. 몇 년이? 2002년. 제가 2002년에서 강의를 그때 들어갔었거든. 6년 강의했었으니까. 그러니까 2002년이면 지금 몇 년 지났어요? 18. 참, 이게 18년이 이게 재수가 없어요. 재수가 없어요. 자, 18. 이게. 왜냐하면 대구 참사가 18년 이후에 일어났어요. 지하철 참사가 1년에 일어났어요. 그때 일어났죠. 18년 전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장기 독재를 했거든. 장기 독재를 했고, 18. 그러니까 18년 전에 18 전에 그때 이제 수강생인데 지금 돈 잘 벌고 있어요. 지금 돈 잘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은 안 되는 쪽이 안 되겠죠. 안 되는 쪽이 안 되겠죠. 그분은 어떻게 왜 기억을 하냐면 봐봐요. 읽어봐요. 척탁등기 거꾸로 읽어봐요. 그 사람은 자꾸 이렇게 읽어. 기등탁천이라고 읽어. 왜 그럴까요? 그분이 공군 장교로 뭐라는 거예요? 공군 장교로 제대하고 그때 공부하신 분이었거든. 근데 공군분들은 자꾸 글씨를 거꾸로 읽어. 왜냐하면 화면이 거꾸로 보이기 때문에 연습을 그렇게 읽는다고. 그래서 그분은 맨날 거꾸로 읽어봐라 그러면 기등탁천. 그러니까 연습을, 여기 한번 읽어봐요. 그 사람은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읽어봐요. 계시가 아니라 시계. 이렇게 읽는다고. 이게 공군들의 그걸 거꾸로 읽는 습관을 자꾸 들어놓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 배웠잖아요. 척탁 등기를 거꾸로 읽으면 등기 척탁이 되거든. 그럼 등기 척탁은 무슨 관계에 변노? 또 다 까먹었다. 선대장 후 등기잖아. 무슨 관계? 사실관계에 변노. 그러면 지목 변경 시 등기 척탁 사유가 발생해야 안 해? 하죠. 지목 변경은 등기를 촉탁해. 그러면 어디가 바뀌어? 표제부 몇 개월? 1개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배웠는데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써먹지를 못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가 이걸 완전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요. 이제 계시 빼고 읽어봐요. 이거 신청, 이거 촉탁, 이거 직권, 이거 명령, 이 신청. 이게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연습을 해놔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세트. 자, 두 번째 세트입니다. 거기 옆에다 또 써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트야. 자, 등기강제. 원칙은 무슨 신청이죠? 당사자 신청, A조로 등기강제. 자, 등기강제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표제부 1개월, 깎고 60일, 깎고 얼고 명의신탁에서 몇 년? 3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는 임의신청의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표제부 1개월, 특별조치법 60일, 깎고 얼고 명의신탁에서 몇 년? 3년. 그럼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예에서 나와요? 이거 별표 하나죠. 뭘 공부를 해야 될지를 딱 우리가 이제 초점이 맞춰주죠. 자, 등기신청, 당사자 신청의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원칙, 공동신청과 A가 단독신청이네. 그러면 시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래요. 이게 별표 3개짜리네.
뭐라고 써놨죠? 제3자와 관련돼서. 제3자. 자, 원칙은 당사자 신청, A는 제3자에 한 신청.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은 그러면 원칙 예외. 그럼 여기서 나오겠네, 시험은. 자, 우리 등기 신청 방법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어디에서 나와요? 전자 신청. 별표가 5개네. 별표가 5개.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해오라고. 이거부터 먼저 하라고요. 이거부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걸 체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뭐밖에 안 돌려요? 이것밖에 안 돌려. 읽어봐요. 자, 신청밖에 안 들려. 이번 시간은 이제 신청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싹 외워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 그걸 봐봐요. 자, 그러면 등기 신청 방법. 시험 문제는 그러면 포괄적으로 봐봐요. 등기 신청 방법 원칙이 방문이고 A가 전자 신청이다. 어때? X죠. 우리 등기 신청 방법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 과거에는 방문 신청이 원칙이나 A가 전자 신청이었어요. 지금은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원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자 신청에다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등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자, 그러면 제3자와 관련돼서는 당사자 신청 외에 제3자에 한 신청. 그러면 봐봐요.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대위, 대리인 신청이다.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원칙, 공동, A가 단독 신청. 원칙은 당사자 신청, A가 등기 강제, 개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5세트만 구비해놓고, 그럼 181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자, 제가 이제 책을 읽는다고. 자, 1번의 등기 절차, 개시 딱 하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1, 읽어봐요. 1, 당사자 신청. 뒷장 한번 넘겨봅시다. 자, 2번에 보니까 관공서, 촉탁, 그 다음에 거기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A적인 측면으로서, 자, 신청주의 A 1 읽어봐요. 직권 등기와 뭐예요? 법원의 명령. 여기까지 체계가 딱 줄기가 잡혔다라는 거야. 그럼 자기가 먼저 이거부터 하라고요. 언제? 우리가 이제 점차 내공을 쌓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지금 당장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가서 뭐예요? 가서 요 부분만 파든지. 지금 요번 달 할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이렇게 지워서. 자,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뭘로? 이 신청으로. 그럼 다시 돌아와 봐요. 이제. 다시 돌아와 봐요. 자, 신청주의 내용 중으로서 2번 무슨 신청이 있어요? 방문. 동그라미 2번 읽어봐요. 방문 신청. 3번은? 저래요, 이거잖아. 등기 신청 방법은 매단화되어 있다. 위안화되어 있다.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그죠? 자, 그런데 책이 막 어수선해요. 요게 딱 체계를 딱 잡아야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가로 2번 무슨 신청이 있어요? 읽어봐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뭐가 있어요?
강제 신청. 그럼 표제부 몇 개월? 1개월. 갖고는 60일. 그렇죠. 60일. 소유권 보전과 소유권 이전.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요거하고 믹싱을 해놓은 거야. 봐봐요. 요 세 개를 지금 요렇게 책을 쓸 때 뭐 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렇게 파트별로 해서 등기 신청 방법은 방문과 전자 신청. 몇 하나 돼 있다? 2하나.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당사자 읽어봐요.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요 두 개가 원칙, 요 두 개가 예외. 예라는 것은 무슨 규정? 법률 규정이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등기 강제는 원칙, 당사자 신청과의 무슨 강제? 등기 강제.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는 별표가 또 하나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크게 이제 잡아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게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법원, 명령, 뭘로? 이 신청으로. 그럼 뒤쪽 한번 넘겨봅시다. 급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 거기, 184페이지, 거기 등기안에 직권에 의한 등기. 여기를 좀 살려놓자고요. 자, 첫 번째 직권에 의한 등기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5개를 딱 써봐요. 자, 직권은 등기관,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해관계는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직권을 했으니까 뭐해? 통지, 그렇죠, 통지. 자, 그러면 이제 첫 칸에 이제 보전 등기. 오늘은 요 보전 등기만 한번 해봅시다. 보전 등기. 자,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 위에다 이렇게 박스 위에다 이렇게 한번 다시 재편집해 봅시다. 자, 요거를 이제 한번 저희가 활용해 먹어봐요. 자, 써봤어요? 천천히 한번 써봐요. 오늘은 줄기 잡는 거니까. 자, 그동안 이제 내공이 쌓였는지 한번 봐봐요. 읽어볼래요? 또 보전이라고 그런다. 처음이라. 처음. 읽어봐요. 읽어봐요. 등기관이 각호를 처음으로 개설해 주는 것. 이게 무슨 등기?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네.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요건을 갖추려면 미가 뭘까요? 미등기 부동산이겠죠.
근데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요걸 직권으로 보존 등기와 관해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예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여기는 무슨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봐하기 위해서? 임차인. 그러면 요걸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준다라는 거야. 요 논리가 이제. 봐봐. 어떤 사람은 이제 봐봐요. 이제 숙지해야죠. 이제 공식이야. 자,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읽어봐요. 원칙. 무슨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A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자 1분간 암기 한번 해보세요. 자, 1번간 암기했어요? 자, 앞으로 이제 가기가 가시밭길로 갈지 탄탄대로로 갈지 한번 봐봐요. 이걸 분명히 외웠는데 이쪽을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응용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용력이.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1번 동안 외웠으니까 한번 또 30초 동안 생각해봐요. 언제 X인지. 자, 마음이 결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에 답변을 안 해도 좋으니까. 자, 그럼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체납적으로는 법원이야, 세무서야? 세무서. 탈락.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발생한다. 어때? X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요걸 외워놓고 요쪽으로 활용해 먹을 수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어느 정도. 근데 외웠는데 지금 제일 심각한 사람은 이걸 외웠는데 이걸 써먹지를 못하는 사람. 그게 이제 가시밭길로 가는 거야. 가시밭길로요. 가시밭길로 가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가 이제 키워드, 여기가 중심키라는 걸 아시겠네요. 미등기 부동산. 요 법원이고 세무서죠. 요 체납세무는 세무서야 법원이야. 세무서. 그럼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세무서는 그러면 항상 세금을 제가 안 냈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뭘까요? 제가 세금을 체납해서 그러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자동차야, 자동차. 자동차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자동차는 등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럼 무등록은 타고 다닐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세금을 세금을 탈루하게 되면 자, 세금을 적재를 잡고 해요. 그러면 뭘 찍고 있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거부터 확인한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압류가 들어오는 게 뭐예요? 자동차부터 들어온다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만 이제 바꿔보죠. 자, 이렇게 나왔다. 읽어봐. 무슨 부동산? 미등기, 가압류,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두 가지 요건을 갖췄네. 그러면 등기한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관해 가압류 등기를 걸어준다라는 거야. 이게 법률에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미등기 부동산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예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 봐봐요. 또 요게 이제 지문이 변동을 가져온다고. 자,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 대상이 된다. OX. 오죠. 그래, 바로 그겁니다. 왜? 자, 미등기 부동산도 등기한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와 관해 가압류를 걸어준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걱정할 필요 없고 지금 마음에 자기가 준비를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요걸 외워서 요쪽에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로 활용. 지금 이해가 됐으면 이제 이해가 된 거야. 그러니까 형님 누님이든 어떻든 기억의 한계는 이틀 가요. 그러니까 까먹지 않도록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글씨가 살아서 움직인지 봐봐요. 그러면 1번에 어디가 줄 꺼져 있어야 돼?
자, 바로 안에 미등기 부동산 줄 거놓고, 그 다음에 법원, 그 다음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세 군데가 딱 줄 거져 있어야 돼. 가로 열고 원칙이라고 써요. 자, 이번에 미등기 주택 줄 쳐놓고 임차권 등기명령 줄 달아봐요. 그러면 원칙이야, 이야? 왜? 그렇죠. 누굴 포함해서? 임차인, 그렇죠. 임차.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률에 딱 규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적 측면으로서, 그럼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자, 원칙, 무슨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A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누굴 포함해서? 임차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요거겠죠.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봐봐요. 자, 여기에 이제 최고의 난이도는 이거예요. 읽어봐요. 무슨 경매? 임의경매, 강제경매가 들어갔을 때. 자, 임의경매가 뭐예요? 임의경매가 담보권 실행경매죠. 임의신청은 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거든. 강제경매는 뭐예요? 읽어봐요. 법원. 미등기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시에, 임의경매 신청 시에 객지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그때 X. 무슨 경매? 강제경매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이제 제일 최고의 난이도는 임의경매냐 강제경매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제 관전. 이게 제일 어려운 지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못 풀었다는 것은 임의경제와 강제경매의 개념을 못 잡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임의경매란 담보권 실행경매죠. 담보권 실행경매는 즉 신청이거든. 근데 강제경매는 법원이 강제를 하거든.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 자리가 그러면 임의경매냐 강제경매냐, 요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자리로, 그러면 봐봐요. 이제 지웠어. 자, 이렇게 지웠어요.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나왔다. 그러면 적석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A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제가 보고, 그러면 제가 옆에서, 형님, 그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그걸 제가 옆에서 떠들어 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숙지하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자기가 뭘 외워야 되고, 뭘 이해할 부분인지, 그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외울 게 있고, 안 외울 게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봐봐요. 이제 안 되니까, 봐봐요.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는 종류를 외울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걸 외울 게 아니라 우리 바로 공식을 외우라는 거야. 공식.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그럼 누가 해주는 거죠? 등기관이 하는 거야. 등기관. 자,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칸에 가서 뜻 동그라미, 뜻의 등기 찾았어요? 뜻 동그라미 있잖아요. 거기 네 번째 칸에 있잖아요. 184페이지. 뜻 찾았어요? 네, 뜻. 자, 99.8%는 직권이야. 이제 앞으로. 두 개 정도만 조심해 놓으면 돼요.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이야. 직권 등기로 이루어진다. 자, 미리미리 그런 걸 당겨 놓으라는 겁니다. 미리미리 해 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내버려 둬요. 나머지는 저절로 내공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몇 개 그러면. 자, 그러면 185페이지 맨 위에다 써봐요. 4개 정도가. 5개 정도만 써봐요.
자, 출제원이 호시탐탐 얘네들을 노리고 있어요. 출제, 호시탐탐. 자, 임차권 등기명령,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 가등기, 가처분명령, 가처분 등기. 얘네들만 처리해 줄 수 있다면 뭐 공부 다 된 거예요. 자, 임차권 등기명령, 법원으로 가죠. 법원. 자, 신청이 이신청이 신청. 그러면 이때는 척탁 등기. 그렇죠. 임차권 등기명령, 명령 등기가 아니라 척탁 등기. 자, 여기 이제 요거 부분, 요거 봐봐요. 여기는 뭐가 보이죠? 뜻이 보이죠? 근데 뜻이 포인트가 아니라 요거는 이가 포인트야. 이하면 적각 반응이 이루어야죠. 뭐예요? 명령 등기. 그래서 임차권 뜻의 등기는 명령 등기야. 자, 여기 뭐가 보이죠? 뜻이 보이죠? 근데 여기는 뜻이 포인트가 아니라 규약이 포인트야. 자, 규약. 규약은 누가 정해요? 동주민이 정해. 동주민이 정해. 그럼 동주민이 정해놨으면 동대표가 그 규약을 가지고 등기소로 가는 거야. 그러면 동대표가 혼자 등기소로 가서 그럼 요거는 뭐예요? 단독신청이네. 그렇죠. 단독신청. 자, 여기 봐봐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법원이 저한테 명령서를 줬어요. 제가 서류 가지고 있어 없어? 있어.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 혼자 갈 수 있어. 그래서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자, 가처분 등기는 법원으로 가죠. 이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이때는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척탁 등기라는 거야. 자, 이 신청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명령 등기가 되려면 이 신청이 붙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지긋지긋하게 얘네들이 골칫덩어리 애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급할 거 없으니까 얘네들 지금 선생님 지금 되게 급해요. 그러면 요거부터 5개를 정립하든지.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명령이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명령 등기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면 생각을 했으니까 바로 나와야 되겠죠,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척탁 등기,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명령, 계약상 공여번호는 단독, 가등기 가처분 명령, 단독, 가처분 등기는 척탁, 그죠, 척탁. 이걸 연습을 해두라고, 연습을 해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손도 대지 마세요. 제가 다음 달에 다 해줘요. 마무리 다 정리가 되니까 일단 체계만 그렇게 잡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85페이지, 2번에 뭐가 있어요? 등기 신청이 나와 있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쓸 필요 없이 봐봐요. 아까 다 써놨어. 자, 봐봐요. A가 얘한테 집을 팔았다. 요 사람은 뭐예요?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이 되죠. 요 사람은 사인. 요 사람은 사인. 요 사람은 등기 권리자. 요 사람은 의무자. 두 사람을 당사자. 자꾸 요거 연습하라는 거예요. 등기서. 자, 그러면 다시 연습해 봅시다. 사인 간의 관계. 실제 관계, 사인과 등기소, 국가 간의 관계, 절차 관계. 그럼 얘가 등기를 안 해줘. 등기 청구권, 신청권. 청구권, 요거는 등기 신청권. 그러면 당사자가 그러면 등기소에 올 수 있는 행위. 읽어봐요. 등기 신청 행위가 되는 거야. 등기 신청 행위. 그러면 당사자 등기소에 걸어갈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럼 이걸 뭐라고 해요? 등기 신청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당사자가 등기소에 와서 진짜 등기할 의사가 있어야 돼, 없어요? 있어야 돼. 그러면, 자, 등기소에 딱 갔더니, 등기관이 있어요. 저 등기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저기 가서, 가운데 가서 신청서 작성해가지고 오세요. 신청서가 뭐예요?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요식행위라는 거잖아. 그러면 등기 신청행위는, 읽어봐요. 등기 신청 능력, 진위, 요식행위. 그럼 그 밑에 한번 가봐요. 자, 등기 신청 행위란, 자, 등기 신청인과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읽어봐요. 등기 신청 능력. 그 다음에 진위. 그 다음에 소정의 방식. 찾았죠? 방식이 무슨 행위야? 요식행위거든.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 이거 떼올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근데 거기에서 이제 3번에 뭐가 나오죠? 등기 신청 적격. 찾았어요? 네, 거기에다 별표 5개를 해놓으세요. 자, 등기 신청 적격이 뭐냐? 아까 우리가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중요하죠.
그럼 등기 신청 적격은 뭘까요?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이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 옆에다 어떻게 딱 써놓냐면, 자, 옆에 이렇게 틀을 마련해라. 개념 잡아야 되니까. 맨날 이야기하는 거야, 맨날. 자,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다시 준비해 볼까요? 자,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능력. 요거는 적격. 자, 유아 2살짜리네. 자, 유아 2살짜리는 등기소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좋아요. 등기 신청 능력은 없어. 유아 앞으로 집 한 채는 등기해 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바로 적격이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조심하라. 자,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은, 그러면 유아는 어사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2살짜리가 뭐예요? 말해요? 뭐라고 말을 해요? 저 등기하러 왔어요. 말을 해요? 자, 밑에다 적어도 무슨 능력은 있어? 권리 능력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신청 적격, 그러면 아까 그림 생각해.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돼. 당사자 능력이라고 그러네. 자, 두 번째는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네. 이거부터 잡으라고. 이거부터. 자,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은 권리 능력, 즉 당사자 능력,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 신청 적격자라고 그래. 당사자 능력,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틀을 마련해놓고, 그러면 유아는 뭐가 되죠? 뭐라고 써놨어요? 자연인. 그러면 일에는 무슨 인이 있죠?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뭐가 돼요? 등기 신청 적격자라. 자, 실력은 이제 여기에서 차이가 나타나요. 자, 서울특별시 등기가 될 수 있어, 없어요? 봐봐요. 또 까먹었다. 서울특별시. 읽어봐요. 법인 중에서도 공법인이잖아. 그러면 서울특별시도 등기 신청 뭐가 된다? 적격자. 서울특별시가 등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인에는 무슨 인이 있어?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뭐가 되죠? 등기 신청 적격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그럼 여기에다 이제 하나 따로 별표 3개를 해놓을게. 자, 박찬호 장학회. 자, 박찬호 장학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박찬호 장학회가 뭐냐? 비법인이거든. 비법인. 그렇죠. 비법인이거든. 근데 비법인은 뭐예요? 봐봐요. 자, 자인과 법인은 모두 등기 신청 적격자인데 박찬호 장학회는 비법인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박찬호 장학회는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해주자, 등기를. 그러면 여기에서 2개를 나눠봐야 돼요. 자, 등기 명의는 누구냐? 박찬호 장학회 자체가 되는 거예요. 자체. 자,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는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등기 신청인을 따로 둬야 돼. 신청인이 누구냐? 박찬호 장학회 회장님이 되는 거예요. 회장.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는 그러면 등기 명인과 신청인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저희가 봐봐요.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등기 명인. 박찬호 장학회가 등기 명인이죠. 그럼 박찬호 장학회에서 등기 권리자는 박찬호 장학회 회장님이다. 어때? X. 회장님은 뭐 읽어봐요?
신청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까 개념 정리했잖아요. 등기, 신청, 적격, 당사자, 능력, 관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읽어봐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거든. 그럼 저희가 지금 급할 거 하나도 없이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놔야 된다고. 그러면 봐볼 거면 저희가 185페이지 가서 밑에 이제 저희가 읽어놓은 거 등기 신청 적격이란 거기 맨 밑에 봐봐요. 등기 명인으로 기록될 수 있는 일반된 능력으로 민법상 권리 능력에 해당하지만 그보다 범위가 넓다. 뒷장 한번 넘겨봐요. 자, 방가로 1번에 자연인 줄쳐놓고 2번에 뭐가 나오죠? 법인. 그 다음에 3번에 읽어봐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거기는 다 별표 3개 따로 하나 해놓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나머지는 내버려 두라고요. 내버려 두고. 자, 그러면 이제 내공이 쌓이면 여기 봐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돼요. 봐봐요. 이제 아직 배울 단계가 안 됐어요. 이게 뭐예요? 태아죠, 태아. 태아를 세자로 건시면 뭐예요? 자연인이 아니죠. 태아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태아에 문제가 생겼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제 민법에서 2개를 배웠다고. 읽어봐요. 정지조건. 정지조건. 읽어봐요. 해제조건이네. 그러면 정지조건은 발생이죠. 그러면 해제조건은 소멸. 그러면 이제 썰만 붙이면 학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요 태명 이름을 길동이라고 한번 줘볼까요? 자, 정지조건은 길동아, 길동아. 네가 살아서 태어나야 등기가 된단다. 그러면 정지조건서는 아직 태명으로 등기가 안 되네. 해제조건서는 일단 등기를 해줘. 살아서 태어나면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죠.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혹시 이런 일은 없겠지만 태아가 뭐예요? 사산돼 버렸어. 그러면 태제조건서는 이미 등기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발사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그래서 우리 판례는 번거로운 걸 좋아해? 안 번거로운 걸 좋아해? 그래서 정지조건서는 판례가 취하는 거라고. 판례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다음 달에 이제 배우게 되거든. 그러니까 해둘 필요가 없어요. 일단 요 체계만 먼저 잡으라고요. 봐봐요. 요렇게 해서 집에 가서 등기 신청 능력과 적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자 어떻게 다루느냐. 유아를 생각해놓고 당사자 능력,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그러면 이내는 무슨 인이 있다? 자연인, 법인 모두 등기 신청 적격자야. 그런데 박찬호 장학회는 비법인이죠. 등기명인 그 자체가 되는 거야. 신청인은 누가 되죠? 회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담담 노리는 게 봐봐요. 자, 박찬호 장학회에서 박찬호 장학회는 등기 권리자는 박찬호 장학회 회장님이다. 어때? X. 회장님은 단지 뭐에 불과해? 신청인. 잘 머릿속에 딱 틀을 잡아놓으라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예요? 요런 의미까지 확인해 놓고 나머지는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고. 그럼 오늘은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돼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1번에 이제 등기 신청인 당사자 1 읽어봐요. 무슨 신청? 공동 신청. 자, 2번에 뭐예요? 읽어봐요. 89페이지. 2번에 무슨 신청이 나와? 단독 신청이 나오죠. 단독 신청은 별표 3개 딱 해놓고. 그러면 단독 신청은 이제 주로, 자, 옆에다 한번 써봐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그 옆에.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요게 이제 한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80%를. 표제부 등기, 그 다음에 등기 진정성 확보,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등기 읽어봐요. 표제부, 등기 진정성 확보,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 되는 거. 자, 그러면 봐봐요. A가 집에 있어. 전법을 땄다. 무슨 등기? 멸실.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멸실 등기란 단독. 이렇게 되는 거야. 뭐라고 써놨어요? 수용 등기. 그 수용은 누가 하죠? 단독 신청이네. 그렇죠. 단독 신청. 뭐라고 써놨어요? 상속 등기. 아버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뭐 단독 신청이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8, 90%를 차지하니까 나머지는 내버려 두라고. 일단 요거 범위에서, 요 의미에서 자기가 단독 신청. 그러면 앞으로 다음 달 것에 이제 단독 신청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소리네, 이제. 요렇게 틀을 잡아 놓고요.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이제. 자, 요런.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쭉 넘겨봐요. 자, 몇 페이지냐면, 자, 196페이지로 가봐요. 자, 6번에 뭐가 나와요? 제3자에 의한 신청.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아까 썼듯이. 자, 원칙이 아까 무슨 신청이었죠? 당사자 신청. A가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제3자에 의한 신청. 그죠? 자, 제3자와 관련돼서 한 세트가 있었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까 무슨 승계인이 있었어? 허가할 승계인 등기. 그 다음에 대위 신청. 그 다음에 대리인 신청.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제3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원칙은 무슨 신청이다? 당사자 신청. A는 제3자에 의한 신청. 1번에. 오늘은 가로 1번 포괄승계인. 거기에다 줄 쳐놓고요. 오늘 요거 하나 잡아보자고. 자, 여기가 비어돼. 요 사람이 매도인. 여기가 이제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무슨 등기? 상속 등기잖아. 자, 그럼 요거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A가 B한테 요 사람이 매도인이네. 요 사람이 매수인이에요. 근데 A가 이전 등기를 못 해주고 잔금도 못 치렀어요. A가 돌아가셨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식이 또 없다고 그러지 말고 무자식, 자식이 있겠죠, 뭐. A 다시네. 근데 아버지가 그러면 봐봐요. 다 업무 처리를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런데 이때는 A가 자식이 승계받거든. 이게 읽어봐요. 이게 상속인 등기라는 거야. 그럼 읽어봐요. 상속등기와 상속인 등기가 다르죠. 당사자는 누구죠? A, B죠. 그러면 A-는 뭐예요? 제3자잖아. 제3자.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신청이라는 거야. 그러면 상속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대 달라요. 다르죠. 그럼 요거는 단독, 공동. 단독. 요거는 공동 신청이 되는 거야. 그럼 뭐 봐봐요. 우리 형님들이 헷갈리니까 봐봐요. 상속인이잖아. 인이죠. 그러면 여기 헷갈리니까 이제 국가 법률을 개정해서 포괄승계인으로 바꿔. 그래서 포괄승계인 등기로 바꾼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도적 의의가 있어요. 봐봐요. 신청인은 누가 되죠? A-죠. 등기부상은 누구로 되어 있죠? A. 일체, 불일체. 원래는 각하하잖아. 각하자는 A 조건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포괄승계인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오늘은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때 등기 원인은 매가 아니라 상속. 요거는 매. 그러면 이때는 단독, 공동. 단독. 요거는 공동 신청. 맨날 이제 시험장 가면 맨날 당하고 와요. 읽어봐요. 자, 이 지문이 나오면 형님들이 뭐예요? 상속인 등기. 상속인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OX, X. 그렇죠. 왜 그런데 여기서는 잘하는데 시험장 가면 틀릴까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 마음이 급하니까. 자, 그러면 상속인 등기. 즉 뭐예요? 1번 볼까요?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 권리자 의무자에 대해서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무슨 승계인? 포괄승계인 등기. 그러면 이번 달 것은 포괄승계인 개념만 잡아두고 그러면 봐봐요. 그럼 제3자와 관련돼서 한 세트 원칙 당사자 신청 A는 포괄승계인 즉 제3자에 의한 신청이죠. 포괄승계인 대위 신청. 그 다음에 대리인 신청이 있겠죠. 대리인 신청은 그런데 앞에 갖다 놨어. 원래 책을 쓰려면 제3자에 의한 신청,
뒤에다 갖다 붙여야 되거든. 근데 뭐 저자의 마음이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제3자에 의한 신청과 관련돼서 거기까지 딱 정리를 해놓고 뒷장을 넘겨봐요. 자, 201페이지가 나와 있네. 201페이지가 봐요. 등기 신청 방법. 아까 배웠죠? 읽어봐요. 방문 신청.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202페이지 무슨 신청이 있어? 전자 신청. 전자 신청은 별표 5개 놓고, 그럼 여기에서는 오늘은 딱 2개만 해보자고. 전자 신청 옆에다가. 자, 그동안 시험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이거예요. 자, 적격자와 부적격자. 옆에다가 딱 틀을 마련해요. 전자신청의 적격자는 누구냐? 자, 전자신청의 적격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애국인 법인이 돼. 근데 여기 부적격자. 그러면 적격자가 많아요? 부적격자가 많아요? 그럼 적격자를 외워야 돼? 부적격자를 외워야 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시험에 뭐예요? 하이라이트잖아.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 법인이야? 비법인이야? 비법인. 그럼 박찬호 장학회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어때? X. 무슨 신청? 방문 신청을 해. 자, 하나만 더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자, 대리 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어? 자격자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이 누군데? 자, 변호사, 법무사만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어요. 내일 누가 해요? 학교론 선생님이 어디죠? 처리는 전자신청을 대리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처리는 변호사, 법무사가 아니에요. 강사지. 그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자신청은 누구만 대리신청 가능해? 자격자 대리인만.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요 2개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203페이지 가니까 동그라미 3번. 자, 줄 한번 딱 꺼놔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이 있죠. 맨 위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번에 삼성전자에서 뭐예요? 요번에 성금을 얼마나 냈어요? 300억. 그렇죠. 300억. 300억. 100만 원. 이시연 씨는 100만 원 냈죠. 근데 금액이 중요해요. 냈다는 거죠. 저도 내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막 누가 되게 막 욕하고 있어요. 막 악플. 마음이 중요한 거지. 금액이 중요한 거겠어요? 지금 모인 게 얼마나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인지 봐요. 지금 2주 만에 몇백억이 성금이 모였어. 얼마? 800억. 그렇죠. 800억이 지금 성금으로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채보상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겁모기 운동까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고 보면. 가당타는. 자, 그래서 이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삼성전자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삼성전자가. 법인이니까. 그렇죠, 법인이니까.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삼성전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 그렇죠. 자, 그러면 농협협동조합을 두자로 건치면 뭘까요? 농협협동조합을 도자로 건치면 농협 그러면 안 돼요 또. 농협협동조합은 법인이야. 법인. 그러면 농협협동조합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는 거야. 그럼 박찬호 장학회와 삼성전자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어때? X.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밑에 대리인 가서 가로 2번 줄잖아요. 자격자 대리인만 줄잖아요. 가로 2번에. 자격자 대리인.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대리신청은 누구만 가능해?
자격자 대리인. 그러면 변호사, 법무사, 밥그릇은 전자신청이라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자기 밥그릇인데 포기하려고 그러겠어? 안 그러려고 그러겠죠? 자기 밥그릇인데.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변호사, 법무사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대리인이 되죠? 자격자 대리인. 무슨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틀을 딱 마련하라고. 나머지 그럼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찾아야 돼. 봐봐요. 전자신청이 어디에 나왔다.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10초 만에 찾을 수 있는지 5분 걸려서 찾을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라고. 그러니까 10초 만에 찾을 수 있다면 공부 다 된 거야.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자, 옛날에 조폭 공인중개사 따기 해가지고 옛날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조폭이 컨닝해서 합격을 했어. 컨닝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 사람 공부 많이 했어, 적게 했어? 많이 한 거지. 어디 있는지를 대충 알거든. 그러면 저기 출제연이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10초 안에 찾았으면 공부 다 된 거야. 다 된 거예요. 만약에 거기 3월 달에 만약에 혹 모의고사 보고도 오픈북으로 찾아봐요. 오픈북으로. 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뭐가 있는지. 그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용을 모르는 거거든. 어떤 사람은 우리 형님들은 책 줘도 만점을 못 맞춰요. 만점을 못 맞춰요. 책 못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간혹 가다 책이 바뀌니까 그래요. 책이 바뀌니까. 그럼 작년 수강생들은 책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작년에 이제 우연찮게 재수가 없어서 떨어졌는데 그러면 작년 책 가지고도 공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왜 그러면 요게 새 책이 필요해? 우리는 처음 하니까 못 따라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가 다 돼 있으면 뭐예요? 작년 책 가지고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차이점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 어디 있는지 그건 찾을 능력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우리 세팅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봐봐요. 자, 전자신청의 부적격자는 읽어봐요. 비법인. 그러면 전자신청의 대리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자격자 대리인. 나머지는 내버려 두라고. 여기에 단독신청이 여기 있구나 정도까지만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